어느 여름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마을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유명했고 저희는 그곳에 유명한 폐가 귀신 이야기에 흥미가 있었죠. 수많은 블로그와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 집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을 주민들에게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집은 20년 전 어느 가족이 살던 곳이었는데 가족 전원이 갑자기 사라진 후 아무도 그곳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종 밤이 되면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와 불빛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로도 가지 않았으며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어지자 좀 더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집은 정말로 오싹하고 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달빛이 약간 반사되는 창문은 너무나도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녹슨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릴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희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온통 먼지 투성이었고 곳곳에 깨진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는 흐릿한 가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 가족의 얼굴은 너무나도 불분명하고 마치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졌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안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실 옆에는 계단이 있었고 우리는 한 명씩 조심스럽게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끽끽 소리를 내며 우리의 무게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2층은 어두웠고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복도 끝에는 유난히 낮고 오래된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기로 결심한 순간 갑자기 문 너머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희는 발길을 돌리려고 했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에 앞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문은 스스로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미약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한쪽 편에서 왠지 모르게 끌려가듯 그곳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일기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누군가의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페이지 가장자리는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일기장 넘기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그 방을 서둘러 빠져나오려 했지만 복도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문들이 쾅쾅 닫혔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정신없이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밟았을 때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벽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집 밖으로 달려나왔고 다행히도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두려운 마음에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이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로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집에 얽힌 미스터리를 회상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의 경험은 저희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 다시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집의 비밀스러운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쩌면 그 집 어딘가에는 그날의 미스터리를 밝혀줄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민수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생 때 경험했던 가장 오싹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그때는 여름방학이 막 시작된 시기였고 나는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셔서 집에는 나 혼자였다. 어느 날 밤 11시쯤 되었을까. 나는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시계를 보니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전화를 안 받을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아무 말이 없었다. 조용히 숨소리만 들렸다. 여보세요? 몇 번이고 물어봐도 답이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뚝뚝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같은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다시 똑같은 숨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누구야? 장난치지 말고.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결국 전화를 끊고 말았다. 그 이후에도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기를 반복했다. 결국 나는 전화를 아예 무음으로 해놓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 전화가 울렸다. 그 시간에 집 전화를 걸어올 사람은 없을 텐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받자 이번에는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너 지금 혼자 있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너 누구야? 하고 소리쳤지만 상대방은 대답 대신 끊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잠들 수 없었다. 그 후로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주일 뒤 사건은 다시 시작됐다. 밤늦게 나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곧 만나게 될 거야. 발신자는 기록되지 않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갈등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기운에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내 방 창문에 무언가 하얀 것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차갑고 오싹한 추위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경찰은 반신반의하여 나의 집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이 떠난 후에도 기묘한 사건들은 계속되었다. 이상한 전화, 밤중의 그림자,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불발신 메시지들. 부모님은 나를 데리러 오셨다. 그렇게 나는 시골 할머니 댁에서 남은 여름 방학을 보내야 했다. 그곳에서는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의 경험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아직도 때때로 밤중에 전화를 받으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지금도 그 전화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오직 그 소름 돋는 기억만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할머니가 나를 길러주셨다. 할머니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사셨는데 그곳은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내 또래의 아이들이 밤이 되면 사라진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둠의 숲의 저주라고 불렀고 밤만 되면 아이들에게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조심시켰다. 나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고 그냥 어른들이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날은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떠있는 밤이었다. 나는 할머니 집의 작은 다락방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것을 보며 잠들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 밖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일었고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을은 고요했고 바람마저 잠든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시야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작고 하얀 그림자였다. 나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밀었고 그 순간 그 그림자는 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얼굴이 없는 존재로 오직 하얀 형체만 보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 순간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이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놀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심각한 표정으로 내 말을 들으셨고 잠시 후에 오래된 이야기를 해주셨다. 우리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어둠의 숲이라는 금기된 장소가 있어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단다. 할머니는 그러면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 한 가족이 살았단다. 그 가족의 아이가 어느 날 어둠의 숲으로 들어갔고 그 후로 사라졌다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가 숲에 깃든 영혼이 되어 길을 잃은 아이들을 꿰어낸다고 믿게 되었지. 그래서 밤마다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난밤 내가 본 존재가 그 아이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오싹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이후로도 나는 가끔씩 그 그림자를 보곤 했다. 그 존재는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자주 창문 밖에 나타났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존재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다가오자 그림자는 다시 나타났다.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물었다. 널 도울 방법이 있니? 그 순간 그림자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목소리, 어쩌면 잃어버린 아이의 목소리였다. 이곳에서 나를 찾지 마. 하지만 진실을 밝혀줘. 이 마을의 저주를 끝내야 해. 그 뒤로 나는 마을의 기록과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알 수 없던 비밀이 드러났다. 이 마을의 이전 주민 중 몇몇은 고대의 풍습을 신봉했으며 아이들 중 첫 태어날 때 운명이 나쁜 아이들은 숲에 영혼에게 제물로 바쳐졌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오래된 관습을 숨기기 위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 그 비밀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잊혀져 갔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의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은 날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마을은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다시는 사라지지 않도록 어둠의 숲을 보호하고 그곳에서 숲의 영혼을 위한 정식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그 후로 마을에서 더 이상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 나는 그 존재가 이제야 평화를 찾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내게 속삭였던 목소리는 여전히 내 기억 저편에 남아 내가 진실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를 잊지 않도록 해준다.